당뇨 오셨네요. 네? 당뇨? 일단 2주 정도 약 처방해 드릴게요. 끝난 겁니까? 예. 아니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당뇨 같다며 당뇨. 아니 맞습니다. 아니 못습니다가 아니라 뭐 이거 뭐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라 뭐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지 뭐. 어? 예, 나가시면 간호사가. 아니 이 양반아, 당신이 의사잖아. 내가 간호사 만나러 왔어? 병원에? 당뇨가 왔다며 당뇨가. 아이씨, 뭐 병원? 뭐 당뇨가 감기야? 어?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건강의 길 15번째, 당뇨 10년 노하우.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혈당이 내려가고 당뇨가 치료된다. 첫 번째, 혈당 검사보다 소변 염도 검사가 더 중요하다. 제 경험상 소변 염도가 0.5% 이하일 때 평균 200이었던 공복 혈당이 소변 염도를 1.2% 이상 유지한 지 7일 즈음에 15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보다 소변 염도 수치를 먼저 1.2%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 150대는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상 공복 혈당 수치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영하 50도가 산책하기에 좋은 온도이니 얼른 나가서 산책하시면 빨리 치료가 됩니다. 놀랬어?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라고 하며 그 간호사를 위아래로 스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러시아에는 겨울 평균 기온 영하 55도에 오미야콘이라는 마을 주민들은 영하 50도의 산책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혈당 수치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당뇨약 부작용으로 인해 저혈당으로 쓰러진 사람은 있어도 약을 먹지 않아서 고혈당으로 쓰러진 사람은 없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 100은 정상인들에게 맞는 수치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조금 높은 혈당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당뇨약을 먹어서 강제로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자연치유 원리를 더 신뢰합니다. 치유가 되어 다시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진 만큼 혈당도 내려갑니다. 그런 자연치유 원리를 무시하고 혈당을 강제로 낮추면 자연치유에 필요한 혈액 내 당이 부족해서 치유가 더 느려지고 건강을 더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공복 정상 혈당을 100이라고 정한 것은 병원과 제약회사가 약을 팔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당뇨는 인슐린병이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려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크롬 이 네 가지 주요 미네랄이 필요하며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도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미네랄이 포함된 소금을 충분히 먹으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아기들은 80%의 소금물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금물이 줄면서 소금물 부족병인 당뇨, 고혈압, 지방간 등이 발생합니다. 혈액의 염도는 부족하고 당이 많으니 혈당만 높아져서 당뇨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양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혈액이며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혈관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세 번째, 링거액은 소금물이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링거 소금물로 치료하면서 저염식을 하라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염도 0%의 맹물만 마시지 말고 혈액 염도와 같은 0.9% 염도의 소금물을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저염식으로 병을 만들고 또 병원 가서 링거 소금물로 치료를 받습니다. 당뇨 치료 방법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은 당뇨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췌장의 기능은 개선하지 않고 약으로 췌장을 대신하게 하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 결과 췌장 기능이 퇴화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평생 인슐린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당뇨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 저염식을 강조하지만 소금이 당뇨를 악화시키거나 혈압을 높인다는 실험 결과는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금이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킨다는 결과만 나옵니다. 실험 결과도 없고 논리도 없이 그냥 WHO와 FDA에서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와 병원 의사들이 그냥 저염식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번째, 소금은 최고의 당뇨 치료제. 소금은 짜기 때문에 물을 더 마심으로 탁한 혈관을 뚫어주고 혈액이 맑아지며 췌장을 막고 있던 어혈이나 노폐물 등을 배출시킵니다. 혈관이 뚫리면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면서 췌장은 회복되며 인슐린 분비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소금은 지방을 흡착, 배설하는 효능으로 혈관을 뚫어서 각종 콜레스테롤이 제거되고 췌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췌장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소금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지방의 산화를 막아 혈류를 개선하며 혈관을 막고 있던 산패된 지질을 환원시켜 췌장 조직의 혈류를 개선합니다. 소금은 중금속을 배출하므로 체내 활성산소의 발생을 줄여 혈중지질의 산화를 막아주며 혈중지질의 발생이 억제되면 췌장혈관이 깨끗해지고 췌장세포의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됩니다. 혈액이 산성화가 진행되면 염증이 잘 생기면서 당뇨나 암 같은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혈액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미네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을 처리하지 못해 당뇨가 오지만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당은 미네랄이 있으면 포도당과 결합하지 않고 미네랄과 결합하기 때문에 세포 내로 흡수가 잘 이루어지며 미네랄이 부족할 때 뼈에서 알칼리성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을 꺼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야채, 과일, 곡식에서 칼슘 섭취를 하거나 좋은 소금을 복용하여 미네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소금이 풍부한 알칼리성 미네랄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5번째, 소금과 나트륨. 소금 드시겠습니까? 나트륨 드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이는 나트륨과 소금이 같은 것 아니야? 라고 할 것이며 또 다른 이는 나트륨을 왜 먹어? 소금을 먹어야지 라고 답할 것입니다. 좋은 소금 선택은 나트륨과 소금의 차이부터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방송 매체들은 건강을 위해 나트륨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나트륨은 적게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소금은 한글 이름이고 나트륨은 영어 이름인 것 마냥 같은 것처럼 나트륨과 소금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적게 먹어야 한다고 잘못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소금에서 추출한 소금의 일부분일 뿐인데 잘못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에는 인간보다 몇 배 이상으로 긴 삶을 살아가는 종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소금을 많이 먹는 동물일수록 평균 수명이 깁니다. 짠 해초를 먹는 바다 거북이는 300년을 살며 사람도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천일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소금을 충분히 먹은 만큼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천일염을 생산한 지 40년 후에는 평균 수명이 20년이 늘었으며 인구는 3천만 명으로 2배 반이 늘었습니다. 바닷물 속에는 80여 가지의 미네랄로 불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바다 생명체들은 물과 미네랄이 포함된 소금물을 자원으로 살아갑니다. 인간 역시 물과 소금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천일염 소금은 바닷물을 말리면 만들어지는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바닷물이 간직한 중요한 80여 가지의 미네랄은 빼고 염화나트륨만을 소금이라며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짠맛을 위한 나트륨만을 골라서 팔기도 합니다. 영양 성분은 적고 짜기만 한 나트륨 성분만을 오랫동안 섭취해서 건강이 악화된 것인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소금마저 적게 먹자는 운동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산에 나무가 많다고 해서 산을 나무라 할 수 없고 수박이 과일이라고 해서 과일을 수박이라고 할 수 없듯이 소금에 염화나트륨이 많다고 하여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는 안 되며 수십 가지의 미네랄을 제거한 소금을 소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산에는 흙, 돌, 나무, 꽃, 물, 동물이 있는 곳이 산입니다. 진정한 소금은 나트륨만이 아니라 미네랄,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뇨약인 혈당 강화제는 췌장뿐만 아니라 당신의 오장 육부를 망칩니다. 우리는 약물공화국에 살고 있으며 약물로는 당뇨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약알칼리성일 때 가장 이상적이며 당뇨를 치료하려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체질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성식품의 과다 섭취로 산성화되고 있습니다. 체액의 산성화는 노화를 가속시키고 체내 세포의 영양 공급을 저하시키며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켜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소금은 훌륭한 알칼리성 식품이며 지방의 산화를 막아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며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막습니다. 그러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일반 정제염, 맛소금 등은 먹어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몸을 더 망칩니다. 6번째, 소금과 건강. 의사들이 소금을 못 먹게 하니 피를 비롯한 몸 모든 액체가 소금이 부족하여 살은 부패되고 혈관은 막히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인은 하루 평균 1리터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소금을 먹지 않으면 염분이 더 부족하게 됩니다. 물을 배출시킬 염분이 없기 때문에 몸이 물을 거부하게 됩니다. 물이 몸에 들어올 때는 맹물로도 가능하지만 나갈 때는 소금의 도움 없이 맹물로는 한 방울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맹물만 먹으면 혈액 염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소변, 대변, 땀, 눈물, 콧물, 침, 생리수, 양수 모두 짠물로 나갑니다. 즉, 우리 몸을 빠져나갈 때는 소금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금이 빠져나간 만큼 소금을 보충해야 염도가 유지됩니다. 저염식 생활을 5년 혹은 10년을 계속하면 무서운 질환이 찾아옵니다. 몸은 물과 염분이 부족하면 중요한 기관부터 염수를 공급하고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기관인 피부에는 염수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거칠어지고 가렵고 갈라지고 부스럼이 발생하며 털이 빠지는 것입니다. 탈모의 원인이 소금물 부족인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소금물이 부족하면 몸속 노폐물인 대소변도 아까워서 내보내지 못하고 대소변을 3차 재활용해서 혈액이 깨끗해질 수가 없고 그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하루에 소변을 2~3번만 본다고 합니다. 7번째, 소변 염도. 소금이 지속적으로 교환되는지 알려면 소변 염도를 측정해 보면 됩니다. 당뇨인의 소변 염도는 보통 0.4에서 0.8%로 떨어져 있습니다. 소변 염도가 0.9% 이하면 혈액 속의 염분이 깨끗한 것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계속 저염식을 해서 0.3% 이하로 떨어지면 암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소변 염도는 0.2%로 심각한 저염 상태를 보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 염도는 1.2% 이상입니다. 혈액 염도와 소변 염도를 헷갈려 하는 분이 있는데 각 장기의 염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염도가 높은 장기는 염통이라 부르는 심장이며 염도가 높아서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장기들도 염도를 올리면 암에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염도가 떨어진 것은 질병에 취약한 이유이며 혈액 염도는 0.9%에서 0.87%로 0.03%만 떨어져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혈압을 높인다는 누명을 씌워 못 먹게 하니 병원마다 소금 부족으로 인한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에 우승 건강전도사 황수건 박사는 67세에 혈액 내 세균이 번식해 키가 썩는다는 폐혈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폐혈증은 매년 3만 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혈액이 썩는다는 것은 염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도 저염식으로 병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대부분 저염식한 사람이고 소변 염도가 정상인의 1.3%보다 훨씬 낮은 0.2~0.5%일 것입니다. 평소 짜게 먹는 사람도 소변 염도를 측정하면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부추기고 저염식하는 의사들 수명이 일반인보다 더 짧습니다. 종합병원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의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현대의학의 정상 혈당과 혈압 기준은 멀쩡한 사람까지도 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정한 기준의 혈당과 혈압이 아니므로 당신은 환자인 것입니다. 빨리 약을 먹어서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며 건강한 사람도 약을 먹여서 진짜 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의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10년간 감기 한 번 앓지 않았으며 코로나 주사를 맞지 않고도 코로나 확진자와 근무를 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만큼 건강한 내 앞에서 콜록거리며 비실비실한 의사가 나에게 혈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환자 취급을 합니다. 정상 혈당을 낮게 정하고 저염식을 권장하며 멀쩡한 사람까지 약을 팔면서 대형 제약회사들은 의사들을 통한 약 장사는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의 약이 진짜 치료제라면 약이 많이 판매될수록 환자 수는 줄어야 하는데 반대로 더 늘고 있습니다. 암 평균 치료비는 의료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암 완치율은 3%가 되지 않으며 암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를 선택한 암 환자들이 4배나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병원 의사가 한 달간 파업하면 사망률이 평균 30% 감소한다는 웃지 못할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바닷물을 전기분해로 물만 빼내고 공장에 사용하고 남겨진 염화나트륨은 진정한 소금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주장하는 저염식은 미네랄이 거의 없는 가공소금의 폐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산부가 더러운 물과
질 나쁜 가공소금에 노출되고 염도도 낮아지게 된 산모에게서 아토피와 소아당뇨, 소아암 등 헤아릴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소금의 충분한 섭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해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 되므로 굳이 몸을 망치는 저염식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도움이 되신 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